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하는지 우리는 대충 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야생에는 그 한계를 통째로 넘어버린 어미가 셋 있고 그중 하나는 새끼를 다 내보낸 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. 이 셋이 새끼에게 각각 무엇을 지불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시죠. 수심 1397m, 햇빛이 한 줌도 닿지 않는 바위턱에 어미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. 8개의 팔로 알 160개를 통째로 덮은 채 깔때기로 물을 뿜어서 알을 하나씩 씻어내고 있죠. 알 하나의 길이가 4cm쯤 되니까 문어 알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하는 셈이죠. 이곳 수온은 3도밖에 되지 않아서 알 속의 배아는 거의 자라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갑니다. 얕은 바다에 사는 문어라면 한 달에서 석 달이면 다 끝날 일이 이 깊이에서는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연구진의 무인 잠수정이 이 바위를 다시 찾아간 횟수는 4년에 걸쳐 모두 18번이었죠. 그런데 그 18번의 방문 동안 어미가 무언가를 먹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. 연구진이 개를 어미 바로 앞에 떨어뜨려 봐도 어미는 그쪽을 쳐다보지조차 않았고요. 그렇게 이 바위 하나 위에서 흘러간 시간이 53개월, 그러니까 4년 5개월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한 것은 다름 아닌 색이었습니다. 짙은 자주색이 서서히 하얗게 바래고 살가죽이 늘어지면서 팔의 흑반도 하나둘씩 사라졌죠. 막던 눈은 뿌옇게 흐려져서 나중에는 앞이 보이기는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어미는 못 먹는 게 아닙니다. 문어의 눈 바로 뒤에는 시선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샘이 좌우로 한 쌍 붙어 있죠. 알을 낳는 바로 그 순간 이 샘이 신호를 바꿔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몸 전체에 걸어버립니다. 실제로 이 샘을 떼어낸 암컷은 알을 버리고 다시 먹기 시작했고 그만큼 더 오래 살았죠. 실로 저것은 사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내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. 이 종의 새끼는 문어류 가운데 가장 다 자란 몸으로 부화해서 나오자마자 바닥에서 사냥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새끼 160마리가 모두 빠져나간 그 바위에서 어미는 죽습니다. 이번에는 심해에서 물가로 올라와서 마른 모래밭에 파묻힌 둥지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래 속 온도가 알 안의 새끼가 암컷이 될지 수컷이 될지까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.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흙더미인데 그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. 아직 껍질도 깨지 않은 새끼들이 알 안에서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. 사람 귀에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분명한 이 소리에는 받는 쪽이 둘이 있고요. 하나는 형제들이라 같은 둥지에 있는 배아들이 이 소리로 부화 시점을 서로 맞추죠. 실험에서 이 소리를 들려주자 배아의 팔알이 곧바로 대받아 울었고 그중 절반은 10분 안에 껍질을 깼습니다. 그리고 이 소리를 받는 나머지 하나가 바로 흙더미 위에 엎드려 있는 어미입니다. 빈 둥지 근처에 스피커를 묻고 이 울음을 틀자 어미 10마리 가운데 8마리가 흙을 파기 시작했죠. 그런데 이 어미가 새끼를 옮길 때 쓰는 도구를 보면 기분이 조금 이상해지실 겁니다. 나이라고의 턱이 무는 힘은 3700 psi로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최강급이죠. 그런데 정작 같은 턱을 여는 근육은 사람이 두 손으로 눌러 막을 수 있을 만큼 약합니다. 부수는 대에만 특화된 그 입이 갓 껍질을 깨고 나온 30cm짜리 새끼를 물어 올립니다. 이제 막 나온 새끼는 길이 30cm에 무게가 70g밖에 되지 않고요. 삼키는 게 아니라 목 아래에 있는 주머니 안에 새끼를 차곡차곡 담아두는 것이고요. 원래는 물이 폐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판막인데 이때만큼은 쿠션이 깔린 요람이 되는 셈입니다. 한 번에 20마리까지 담은 다음 어미는 물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하죠. 한 배를 전부 옮기는데 왕복이 13번, 시간으로는 32시간이 걸렸습니다. 마지막 어미들이 새끼에게 내주는 것은 몸도 무기도 아닌 아주 긴 시간입니다. 1993년 탄자니아 타랑길에 35년 만에 가뭄이 닥칩니다. 무리를 이끄는 건 언제나 가장 나이 많은 암컷인데 가뭄이 오면 그 기억이 시험대에 오르죠. 늘 물이 있던 자리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해 9달 동안 새끼 81마리 가운데 16마리가 죽었습니다. 평년 새끼 사망률이 2%니까 그해는 10배였던 셈이죠. 그런데 이 사망률이 세 무리에서 똑같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. 세 무리 가운데 둘은 공원을 떠났고 한 무리는 그 자리에 남았죠. 떠난 두 무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늙은 암컷이 있었다는 겁니다. 1958년부터 61년까지 이어진 가뭄을 직접 겪은 세대였고요. 그 어미들은 30년도 더 전에 물이 있던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. 남아있던 무리에는 그 세대가 없었고 훨씬 젊은 암컷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죠. 그리고 새끼를 가장 많이 잃은 쪽은 바로 그 남은 무리였습니다. 그러니까 코끼리의 기억은 그냥 오래 사는 동물의 특징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. 가장 늙은 어미의 머릿속 지도가 결국 다음 세대의 목숨값이 된다는 뜻입니다. 실로 저 어미가 내준 것은 몸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가장 늙은 암컷을 잃은 무리는 물길과 기억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죠. 그런데 밀렵꾼이 노리는 것도 상하가 가장 큰 바로 그 어미입니다. 사라지는 건 어미 한 마리가 아닙니다. 몸을 내준 어미 무기를 요람으로 바꾼 어미, 살아온 세월을 물려준 할머니, 이것이 자연입니다.